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국장들은 어디 계세요? 아이고, 여기 같이 앉으셔요. 저 뒤에 앉으시나? 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다 와 계십니다. 저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앞에 나와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말고. 어때요? 이리로 나오세요. 우리 시국장님들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장님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우리 조천읍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갈수록 우리 조천읍의 이런 행사나 또 이런 모임의 품격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발표한 기타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보시는 우리 젊은 MZ 직원들 정말 이쁘죠? 정말 예쁘고 우리 조천읍과 지역사회를 책임질 공무원들인데 그러니까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23살에 공무원 들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군대 가는 거예요? 내년 초니까 이제 26이 됩니다. 내년 초. 26세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이제 나 따라서 해병대 오겠다고. 네, 맞습니다. 내 뒤를 꼭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24살에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6살에 군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좋은데 그 다음에도 따라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거든요. 꼭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둘 이상 낳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시당위원장인 송하영 위원장도 오셨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세종시의 경제부시장을 했던 이준배 부시장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기타는 말씀 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오셨네. 뒤에 전부 다 숨어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조천읍이 이 복컴이 생긴 이유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시민운동장이 생겼고요.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천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 세종시의 저는 맏아들 격인 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조천읍보다 많은 곳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어른은 어른인 거예요. 조천읍이 가장 어른으로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조천읍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늘 신도시보다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쪽에만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는 좀 처져 있는 거 아니냐, 좀 외롭다,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조천읍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를 따지고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아무리 신도시가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죠. 우리도 새로운 신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지만 그 세종시를 있게 만든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주인공들, 주역들이 다 조천읍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를 만드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행정수도 원한사수 할 적에 여러분들이 다 나서 주셨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는 것이고 신도시 발전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조천읍의 발전이 세종시 발전에 저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믿는 것에 조금씩도 흔들림이 없어요. 가능한 한 제가 조천을 먼저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균형 발전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실현을 많이 시켰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네.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느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앞날을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업무 보고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꿈이 커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꿈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꿈은 꾸고 볼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또 우리 후배들이 해줄지 우리 자손들이 할지 모르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다 보면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렇다고 이렇게 막연하거나 오래 걸리는 꿈이 아니에요. 제 임기 내에 다 이룩하려고 합니다. 완성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그 제 임기 내 가시적인 착수까지는 전부 다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선거 전에 공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공약 꼭 실현하려고 합니다.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어려움이 많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공약들은 사실 이제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공약들이에요. 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고 할 때 그 창조와 도전이라는 말 그냥 미사여기로 쓴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도전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창조와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도전도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해보는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행정수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헌법을 바꿔서. 근데 그것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새마을 그 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소개드렸지만 오셨던 분은 들으셨겠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얘기만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행정수도 말로만 그랬지 행정수도를 이룰 만한 어떤 여건이나 시기가 사실은 참 그동안에 도래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라는 게 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도 말로 행정수도 그러는데 중앙부처 47개 왔다고 해서 행정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부처가 왔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된 게 아니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된 것이에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수도라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라는 것을 뭐라고 정했냐면 국가원수와 국민의 대의 기관이 있는 도시를 수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청와대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수도인 거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 바로 여기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헌법상에 수도를 옮기는데 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헌법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대통령실을 하고 국회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정부 부처를 옮기겠다 해서 행정수도라는 말만 있지 법적 용어를 쓰지를 못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물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지금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회 규칙이 속이라는 정말 가장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통과돼서 예산이 847억 원이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불가역적이에요. 오게 됩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설계가 되고 착공은 아니지만 설계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됐나요? 대통령실은 10억 원이 올해 예산에 썼습니다.
그 전에 3억 원이 이미 세워둔 게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는데 13억 원이 지금 서 있어요. 대통령실 옮기는 데는 뭐 예비 타당성이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설계해서 착공하면 됩니다.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2027년이나 28년도에는 대통령실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그 세종시에 들어올 적에 2028년 내지 그거야 좀 1, 2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겠어요. 그 1, 2년 갖고 조급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국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만 평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에 오는 그 세종의사당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19만 평입니다. 2배가 넘는 규모의 지금 세종의사당을 짓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국회가 있고 서울에도 대통령실이 있고 세종에도 제2 대통령실이 있고 세종의사당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수도로서 가져야 된다는 기본 요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헌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오도록 돼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내용에 걸맞는 법 체제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헌법을 개헌합시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정말 법과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이 그 수도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서울이 국가 수도고 또 세종이 또 제2의 행정 수도라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지만 바로 행정 수도가 헤이그라는 곳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서울에도 국가 수도로서 서울이 수도가 있고 또 세종시도 제2의 수도로서 수도가 있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아예 통째로 서울이 일로 그 천도를 해도 좋고 그런 모양이 됐든 이런 모양이 됐든 우리 세종시가 수도로서 이제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한사수 해주셨듯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이제 수도로 만들어 나갈 우리의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이라는 것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종대왕이 우리 그 후손들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한글이 없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한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몇 프로나 지금 책을 읽고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한문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전을 한들 중국 사람들한테 맨날 문화적인 종속국이라고 우리가 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글을 가지고 있고 그 쉬운 한글 때문에 바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식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말 문화유산, 우리의 최고의 민족 최고의 자산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이름을 딴 도시가 세종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이 한글 바로 문화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허황된 생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루어지지 못한 걸 하나가 한글날 세종시에서 열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10월 9일 한글날은 이제까지 서울에서만 기념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는 세종시에서 해야 된다. 빠르면 올해부터 해야 된다. 올해부터 한글날 기념식을 세종에서 합시다. 그리고 세종에 바로 그런 한글 문화,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파시키는 그런 중심 시설을 세종에 만들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허황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아직 중앙부처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꾸준히 지금 밀고 있어요. 올해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에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전 세계의 한글 문화 도시로서 자리 잡는 그런 꿈. 그리고 정원도시 그러는데 이것도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에 녹지, 소위 공원이 5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의 반 이상이 정원이라는 거죠. 이런 도시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정원이라는 안에, 그 정원과 공원 안에 도시가 들어있는 정원 도시로 국제 공인을 받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9월 달에 캐나다의 CIB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세종시가 한글의 중심 도시요, 또 대한민국의 수도요, 정원으로 하루 공세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공세권, 역세권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숲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역세권은 역이 가까울수록 비싸다는 얘기예요. 숲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숲세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 숲이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공세권은 공원이 있는 도시의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종시입니다. 그 공세권으로 가장 많은, 공세권이 가장 발달된 도시가 지금 세종시라고 전국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더 우리가 확장시키고 심화시키자는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도시라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아직 제가 작년부터 쓴 말이라서 아직 생소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건 시민 모두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가꾸는데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 이 수많은 나무를 시민들이 같이 합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 던지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종시의 조치원읍을 관통하는 도로가, 가장 큰 도로가 국도 1호죠. 국도 위에 가로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국도 1호에 안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원에는 가로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치원 시장이 있고는 은행나무가 쭉 있어요. 상례도 있어요. 근데 정작 국도 1호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최근에야 그것도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금 신도시에서부터 번암 사거리까지 6차선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번암 사거리 옆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관리 전동상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 행복청하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자이아파트에 숙소도 있고 합니다만, 상가들 앞을 지나가 보면 상가 앞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무슨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그 나무들이 올해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와서 잘 자랐습니까? 삐쭉삐쭉 막 들어서는데 그거 전지가위로 조금만 다듬으면 참 이쁠 텐데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그 조천 읍장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 발전시켜달라고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잔손질이 조천을 아름답게 하고 정비를 하면서 나무든 꽃이든 정말 조천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이제까지 못 보고 계시는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한번 주변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제 주변부터, 내가 살고 있는 주변부터 내 주변에 나무가 지금 어떤가? 다 말라 죽고 있지는 않나? 보기 싫으시는 건 아니나? 쓸데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는 없나? 잡초는 없나? 한번 둘러보시면서 잠깐 손만 대주셔도 조치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바로 공세권. 으로 인해서 조치원의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싱가포르에 예전에 그 이광효 수상이라고 분이 살아계실 때 싱가포르를 여행했더니 싱가포르의 가로수가 얼마나 멋지게 가꿔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가로수에 전부 다 폐찰이 붙어 있더라고요. 관리 번호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가로수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르고 관리 번호와 관리자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광효 수상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저희 귀에도 너무나 지금 또렷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한 그루 아름다운 조경 그 자체로 돈 많은 외국인이 여기가 투자를 하고 살고 싶어 해집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을 가꾸지 않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서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이건 허황된 얘기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일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면서 조치는 아름다운 정원 도시에 그것도 최고의 수부 도시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할 것이고 우리 안정수 조합장님 계시네 산림조합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새마을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주기적으로 예초도 해주시고 한다면 조치원이 몰라볼 정도로 깨끗하고 공세권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더 조치원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전에 대전에서 박성효 시장 계실 텐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황당하다 이거 지탄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았지만 지금 대전에 가보세요. 그 100만 그루가 자라가지고 10년이 지나니까 대전이 얼마나 그 나무 그늘이나 녹음이 멋집니까? 왜 우리가 그걸 꿈꿀 수 없나요? 저는 조치원에 정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인도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한데 어쨌든 조치원에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치원이 정원 속의 조치원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자. 그걸 시에서 하면 우리는 구경하겠어. 그럴 분 계십니까? 시에서 잘해보세요. 우리가 구경하고 박수 쳐드릴게. 그럴 마음 계신 분은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세종시를 바로 정원도시요, 그 다음에 그 한글사랑 문화도시요, 그리고 행정수도요, 그리고 지금 기업체 유치나 또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데 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을 이루는 도시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미래 전략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꿈이 크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지만 여러분들의 협조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이런 꿈들이 꼭 우리 세대 안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충식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조치원 시민가에 대해 시장님이 시민가에 대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거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오늘 힘찬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천병과 우리 중심가로 상리, 역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천 발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조치원, 아름다운 조치원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강훈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쭉 그 조치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씀하셨고 저희가 어쨌든 주민의 재산을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학교 예전에 항공학교 자리가 헬기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구도 제한이 풀려서 지금 재산권이 굉장히 보장이 됐습니다. 당장 자기 아파트만 보셨어도 그 구도 제한 때문에 앞에 8층 뭐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 옆에 29층이라는 사용 승인까지 이렇게 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이 주인인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할 때 우리 인구가 44,000이었는데 또 지금 1,0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43,000명. 그래서 인구가 왜 빠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치원을 사랑하시고
조치원을 또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과 또 조치원 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방재단, 이하 뭐 단체들이 다 협동해서 똘똘 뭉쳐서 조치원이 발전하게 되면 후세 우리 미래한테 물려줄 때 떳떳한 어른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민과에 대하여서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우리가 조치원이 뭐를 얻어야 되는지 많이 토론해 주시고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거주지와 본인의 성함 등을 소개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행정 수도의 서울, 우리 조치원읍의 그 4만 3천여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조치원읍 열린 행정 불이 환하게 껴져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조치원읍 의용소방대 전 회장 곽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치원읍 노타리에 그 옆에 있는 그 종합터미널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죠. 그 앞에 있는 빨간 건물, 그 태화장 옆에 있는 빨간 건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건물은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방단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전까지 의용소방대가 거기 거점으로 해서 대민지원 우리 조치원읍을 그 방어로부터 커버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던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전직 시장 뉴딜 정책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용소방대가 뭐 쫓겨났다시피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옛날 역전 파출소 4층에서 지금 오만 사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애의 전직 의용소방대원들의 모습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해쳐 있어가지고 그 대민지원 소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빨리 우리 의용소방대가 입주를 해서 전과 똑같이 대민지원, 예방소방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주시는 우리 김충식 의원님, 조치원읍 주민자치 의원님, 그 관계되는 그 부서 요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 빨리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 발전해가는 조치원읍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은 혹시 있어요? 네, 그 현재 그 역전 파출소 그 4층에 있는 저기 거기서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불편하신가요? 지금 그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전혀 대민지원, 소방활동, 예방소방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 지금 그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난 그 시 정책에 의해서 뉴딜 정책이란 실패한 정책.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 건물이 어둡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주를 해가지고 전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이해됐고요. 우리 저 뒤에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저 이용호 계장의 내용을 좀 잘 아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그러면 또 답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 공간 자체는 또 넓어졌을 거예요. 또 넓어졌는데 이게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소방대 있던 그 자리, 그 건물을 지금
많습니다 그러시는데 그건 그 별도의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쓰던 곳에 다시 돌아가야 꼭 옳은가? 또 지금 옮겨드린 의용소방대 공간 자체는 더 넓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대민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실무자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옛날에 쓰던 건물이니까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발전지향적으로 더 좋은 용도로 쓰게 하고 의용소방대가 그렇다고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공간 자체는 더 넓은 스페이스로 갔으니까 거기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보완하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주시죠. 시장님, 오늘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봉산 1, 2 노인회장입니다. 제가 바라고 생각했던 걸 제안을 한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산리 주민으로서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저와 좀 같고 또 부족한 건 많이 제가 배워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꼭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91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를 당선하면서 92년도에 봉산동에서 신안동 가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30년 걸려서 지금 2차선이 이제는 보상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늦어요. 조천 발전하는 게. 근데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행정수도 이게 10월 2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왔죠. 관습법으로. 저는 역전 앞에서 13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이게 와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꿈을 꿨느냐면 행정수도는 지금 근 20년이겠죠. 이제는 2004년부터 2024년이니까 23년이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반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시장님도 좋은 생각도 많으시지만 조천읍이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졌습니다. 서부는 역전 앞에 원리, 교리, 남리, 평리, 상리, 정리 약 24, 5만 평입니다. 저는 이 주택을 전부 이전해가지고 조천 봉산리가 30여만 평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해가지고 다 주택을 옮기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금융하고 뉴욕의 맨하탄과 마냥 금융의 메카 도시가 와야 된다. 그래 행정수도가 삽니다. 그리고 전체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오창 비행장이 있으니까 호텔을 지어야 됩니다. 모든 관객은 세종시에서 타와가지고 제주도를 가든지 서울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지만 누가 명실공히 행정 수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노무현 정권 때 오란사업에서 한 얘기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명품 도시는커녕 해하고 물도 깨하고 어느 강이 물 없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테임즈강, 파리의 세느강, 뉴욕의 허드슨강 다 유람선이 뜨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제 보를 바꿔가지고 유람선이 1시간대 북왕령까지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걸립니다. 세수를 확보해야지 자주기능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히 이게 추진되도록 시장님께 권하고 아마 이것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해다가 안 되면 제 손에서 하고 또 삼선에서
이 꿈을 이뤄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이 마을 주민으로서 서창천 보수공사가 이제는 끝났고 2차로 2년 전에 동산천 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을 부셨으면 저지해야 되는데 저 이춘희 시장한테도 다 연락했더니 마을회관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서 경로당 지으라고 해서 남자 경로당이 18평이고 여자 경로당이 18평인데 2층에 지금 주민 마을 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 남자 회원이 36명입니다. 비주버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안 되게 해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했죠. 몇 번 와서 진단하고서 특별 교부세를 서울 국회에서 국비로 가져온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안 올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그 앞에다 져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합니다. 말이죠? 마을회관이 한 마을에 하나 있어야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게 마을회관은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는 저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노인회관하고 같이 쓰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36 사무국에 와서 지금 쉬고 있는데 마이크 저 방송도 있지 저기 뭐 해먹는 데도 있지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몇 리죠? 거기가 봉산? 1, 2 한 개다라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규모를 키워야 되겠네요. 예. 한번 읍장님마치도 보고했지만 도좀 바랍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우리 자축장 그 이상 알고 있나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봉산일 저 자치행정국장 이용준입니다. 현재 봉산일리 마을회관이 저희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규모가 좀 작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일단 그 시설 한번 좀 더 저희 둘러보고 그 둘러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규모를 어떻게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 노인들이 계시는 그 방하고 마을회관하고 좀 분리가 됐든 뭐가 됐든 따로따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좀 넓혀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노인회관 따로 져주고 마을회관 따로 져주고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다. 저보다 이진희 의장님 저보다 더 꿈이 더 크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세정보 말씀하셨는데 그 소식 들으셨나요? 세정보를 그동안 5년 동안 세정보를 해체한다. 지난 정부에서 그 세정보를 해체한다 해가지고 그걸 쓰지를 못하고 이 보를 이제 그 보가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보라는 게 이렇게 내려와서 막고 올리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건 그게 아니고 그 강 바닥에 있다가 누웠다 섰다 하면서 볼을 막거나 이렇게 조절을 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최신식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체하라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뉘어서 말하자면 잡밭에 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게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세종의 금강의 물도 굉장히 줄고 그리고 수변 경관도 뭐써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호 자체가 지금 5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재작동이 될지 말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황으로 5년이 흘렀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선거 공약에 그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정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쫓아간 곳이 제가 환경부 장관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세정보는 꼭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4대강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애초 2003년도 우리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기본계획할 때 그때 이미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한 건데 왜 이걸 4대강 이명복 MB 4대강 해체한다고 해서 이걸 없애는 겁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결론이 났습니다. 세정보 만들기로. 아시죠? 네. 다만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이 넘어져 있는 자빠져 있는 세종보의 시설이 어느 정도인가 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조사를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수리해서 다시 쓰는데 지금 환경부 저희들하고 알고 있기로는 내년 4월 달에는 보를 완성시켜서 담수를 시작한다. 세종보의 물을 가두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금융허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그게 옳은데 누구 돈으로 할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저 시내 땅까지 5,600만 최소 주택가가 그 정도 평균입니다. 공산동 땅은 30만 평이 150만 원, 만약 150만 원이면 기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알겠는데 땅값만 갖고는 그러는데 금융허브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건 꿈을 꾸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옳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제가 호텔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제가 시에서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고 민간들이 호텔을 질 적에는 경제성이 맞느냐 수지가 맞느냐 이걸 판단하고 짓는 거라 우리가 들여라라고 해서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금강변이니 세종본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자연 경관이 좋아지고요. 아까 제가 정원도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싱가포르 이강현 수상 말이 딱 맞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름답고 도시가 아름다우면 관광객이 많을 것이고 관광객이 많으면 수지가 많을 것이니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그게 안 되면 호텔 정해놓고 손님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 유치라든가 내지는 관광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땅값이 올라오는 거.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그 인근 땅값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한다라는 이광현 수상의 말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저 자연경관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하고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뒤에 시장님 마이크 좀 분이 먼저네. 네,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저 부근으로 왔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도청 먼 길을 오셔가지고 또 세종시의 최고 어른이시면서 직접 방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또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시민으로서 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의견 수렴을 거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께서 한번 그냥 검토 정도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촌이 아시다시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흥 프로지 아파트에 살면서 밤이 되면은 시간이 날 때는 시민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또 걷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시민 운동장이 안에 그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데는 22시가 되면은 이제 대략 스탑합니다. 오프.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돌면서 1분은 들어오고 1분은 나가고 계속 하여튼 22시까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에 며칠 전에 축구할 때 보니까 거기도 시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전광판은 불을 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계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 해주면은 대략 마음속으로 물론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렇게 게시된 게 하나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22시가 되면 이제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시계 하나 다 예, 시계 정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청은 아시다시피 시장님 여기 보면 대화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젊은 편인데 제가 많이 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코로나 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밖을 나가는 게 거의 이제 해야 되는데 잘 나가지를 못하고 두렵고 하니까
실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풀린 상황에서는 연세 드는 분들이 자꾸 밖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많이 좀 돌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파크 골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앙공원이 도돌이파크 시민운동장 이런 게 광의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 그 일부 이렇게 배바다고 뒤쪽으로 보면은 혹시 그런데 파크 골프는 보면은 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 하나, 채 하나만 있고 하면 좋으니까 너무 막 수준 높은 그런 파크 골프장 말고 그냥 풀 정도 좀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노인정 뭐 이런 데서 일부 바둑 두고 또 어떤 사람 뭐 고돌이 치고 이러면은 얘 과연 좋은가? 아침에서는 밖에 자꾸 좀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조금 사치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30,000 뭐 시민으로서는 파크 골프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사치스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중에 이제 그 옆에 발전시킬 때 그런 파크 골프장도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세종시 건강변으로도 일부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뭐 저쪽 부광면에도 있고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 쪽에도 하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저렴하게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파크 골프장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하네요. 시민운동장에 정각반 시계 하나 놔주시고 조치원 조천변이나 어디에 파크골프장 하나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운동장은 우리 조치원에 아주 이제 명물로 들어섰어요. 아주 참 좋은데 뭐 시계 그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 어르신들께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잔디밭에 못 들어갈 겁니다. 네,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김강훈 의원하고 지금 어떻게도 저 두 분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잔디가 너무 고급이라 그래요. 그 유럽식 잔디를 심어서 축구 전용 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고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밟아서도 안 된다고 하니 축구 경기 할 때만 그 잔디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니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일반 시민들이 좀 밟으면 안 되냐 축구 선수 아니 뭐 못 왔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애초에 설계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잔디 관리하기도 굉장히 비용이 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목적용으로 시민들도 쓸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잔디 구장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은 지금 우리 세종시에 그 전국 대회를 하려면 파크골프가 36홀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제가 선거에 나올 적에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게 파크골프 회원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한결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다. 제가 저 한솔동 그쪽에 그 강변을 활용해서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이미 착공을 했고 완공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천에도 지금 27홀이 있죠. 그 조천변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읍장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청보리 심어놓은 그 부지를 이제 정원도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정원같이 꾸미려고 거기에 유채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또 나중에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파크골프 동호회만 쓸 일이 아니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정원이나 공원으로 그걸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 따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기는 시민들이 가고 싶은 아이한테 근데 이러는데 바깥에 있는 트랙을 보는데 밖에 그 펜스가 그게 22시가 되면 꼭 갑니다. 그러니까 시계에 달아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22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 주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우길 경로당회장 김건정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9월 1일 날 우리 그 공청회를 했어요. 저 읍에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왜 공청회를 했냐면은 태풍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지금. 저기 철도역, 철천역 뒤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네 우길이 한 700명 돼요 노인네가. 그래서 지금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도 근리가 타고 이제 가는데 지금 그걸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육교 그 다리를 넘어가려면 고바에 가져갖고 거기를 혼자 다니려면 외국인이 많아갖고 가방도 뺏긴 적이 많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근리. 그래서 우길 아파트에 또 외국인들 또 새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네들 안 다니려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무슨 내가 그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장님한테 아마 그 전달이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지난번에 태풍 때 바람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라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번에 수해 재난으로 해서 복구를 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 우리 건설국장 가지고 있나요?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 보행예표 담당 주무관 이국희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의회 일정이 있어서 대신 나왔는데요. 저희가 9월 1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교통약자들에 대한 그 이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통제 기간 중에 1사회 그 교통약자를 위한 미니버스를 운행을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그 지원 방안 등을 저기 검토를 같이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만간 다시 말씀을 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게 주는 게 아니라 할 거야 안 할 거요? 교통과에다가 얘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선 그 복구가 되기까지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위험하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니버스라도 버스 좀 셔틀버스 같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여튼 시장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굉장히 반갑고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세종시 전임사리의장 김영길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인 게 우리 지금 중림로에 휴거가 건물 16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중림로. 중림로. 예. 우리 김가은 시장도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지금 20년 동안 아주 흉가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 이장으로서 사무실이 그러니까 흉가가 있는데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거인지 좀 건축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냥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중단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김광훈 의원님 좀 사소 좀 해보라네 그런 건데. 우리 김 의원님 거기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 알고 있어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흉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제가 여러 가지 또 의원님께서 시민께서 의견이지만 저 이장입니다. 저는 살이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어떤 제 개인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앱으로 못 보게 됐습니다. 리앱이 제가 좀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마이크를 저기 안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 아니죠. 그거는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씀? 리앱이나 못 보게 돼 있어서 동해비하고 리앱이하고 동해비하고 좀 못 보게 돼 있어요. 걷지를 못하게 돼 있대요.
진짜 해드려라. 컴퓨터 몇 대가 필요하신데? 컴퓨터 몇 대가 필요하신데? 제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조주님이 30개의 이장님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다 되는 게 제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못 끌게 돼 있어서 컴퓨터가 노후돼서 한번 이렇게 부팅하려면 한 3시간 있다가 이렇게 돼요. 우리 지원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지원을 해줄 수 없나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살펴보세요. 네. 이장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되는데 어째 국장님 그럼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못 믿으시. 못 믿어요. 저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으시려고? 저 중립 컴퓨터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사주세요. 아, 내일 이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우리 중립 사리만 사주실래요? 3개에 다 사줘요. 컴퓨터. 정말 답답해서 컴퓨터 이런 시설이 지금 해주면 어떨까? 아니 저 농담 아니라 진작에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장님, 그 컴퓨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제가 우리 의원님 두 분 상의해가지고 우리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고 해가지고서 꼭 의원님 이장님 내 마을에 관해 컴퓨터 꼭 놔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만 36개를 다 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번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펴볼 일이고요. 어쨌든 컴퓨터가 없으면 수리를 해주시든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읍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야. 또 말씀 주시죠. 어디서 하실까요? 예, 네. 조천 중림리라는 김상대라고 합니다. 8월 23일 날 조천발전위원회 의원으로 이촉받은 네, 축하합니다. 김상대라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하나 하고 질의사항 하나 하고 또 요청사항 하나 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질문사항이고 시장님이 작년 12월 7일인가 조천 발전을 반영하는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대화 시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천 균형발전과 같이 원청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제2청사 관계 이런 걸 아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금년 내에는 출장 속국에도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아까 국장님이 그 컨텐츠 사업 조천 시장에 대한 것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옛날에 조천 발전위원회에서 조천 시장에 지금 시청 부지로 남아 있는 게 명리, 상리,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명리 같은 데는 1669평이나 되고 상리는 888평이 있고 이게 잡종지로 돼 있어요. 세종시 땅. 옛날 1919년도에 배정시대 때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충청남도 고시로 해가지고 했던 장소가 있고 또 장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게 지금 그냥 상가도 아니고 그냥 묶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이걸 조천 시장 발전 시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안서까지도 발전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고 아무런 진행 상황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이렇게 그 작종지를 어떻게 쓰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어떻게? 아니 그게 당초에 그게 시장 부지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으로. 예, 시장으로 지금 조치원은 그 전통시장 그 정리하고 원리 일부만 가지고서 저기 건물 씌워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저 명리 상림 원리 이 남은 땅이 전부 다 옛날 저기 장부지로 활용했던 땅이에요. 거기에 장업도 있었던 저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시장으로 더 크게 확장시켜달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주변에 강해면이라든지 전해전동, 연서 여기가 조천 재래시장을 보고서 장을 보러 오는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걸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또 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던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안부에서 저기 지방교부세를 5년치를 우리한테 안 준다고 그래요. 1조 3,246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걸 가져온다고 하면 여기는 진짜 획기적인 그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음론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거 정도는 우리가 가서 우리 의정회라고 그래가지고 저 옛날 의원들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원조회 또 사회단체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출장소 말씀 계시는데 이건 아주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출장소를 만들려면 그냥 아무나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인구 규모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구 따지고 있으면 출장소를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아까 행정수도 관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40만이지만 수도 정도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서의 좀 특수한 면을 우리가 인정해 달라는 특례법을 지금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 법이 좀 정비가 돼야 이 출장소가 만들어지는 문제고 뭐 로컬 국가가 뭐 권총으로 들어가고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여지는데 2012년도에 세종시청 만들자고 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이 조치원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금남면 그쪽은 너무 치우쳐졌다. 시청이라는 것은 그 시의 중앙에 있어야지. 그게 한쪽에 치우쳐져서 이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했건만 좀 안 뽑아주시는 바람에 글로 갔어요. 그러놓고 이제 저한테 출장소 만들어달라 왜 안 만드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은 기회를 전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출장소 문제는 이 왜 출장소 문제가 불편하냐면 따지고 보면 그게 시청 본청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나 선거할 때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그 지역의 미래와 발전에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정말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일 것 같지만 제가 드립니다. 그 한 표 한 표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이해 잘 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거기 시청이 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 들어살라. 2012년도 그때 만약에 됐더라면 절호의 찬스였고 그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편함을 끼치면서 출장소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치원 시장 문제는 그건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시장을 무조건 확장하는 게 옳은지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냥 플래카드 문제인데 그 5년 동안 교부세가 없어서 그걸 다 해달라 뭐 이런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부세라고 하는 건데요. 교부세라는 게 기초분이 있고 광역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치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군 자치구의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거와 별도로 광역이라는 것은 광역시도에 또 교부세가 내려와서 결국은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 생활하는데 다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인데 우리 세종시는 기초가 없습니다. 시군구가 없어요. 읍면동 외에 광역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와 광역이 합해진 이제 일계층제, 단층제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단계층제인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광역분만 주는 것이지 기초분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분을 주지 않았는데 그때 그 법을 만들고 시작할 때는 여기가 인구 7만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신도시가 막 오기 전에 2012년이니까 지금 40만이 됐어요. 40만이 되다 보니까 광역분 교부세만 갖고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도 기초분이 이제까지 인정을 못 받은 그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보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교부세를 주냐라는 논리 때문에 광역에 들어가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법이 지금 특례법으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2030년까지 항구적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짠지 3년 동안만 그렇게 해준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그 법을 통과시켜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기초분 해당하는 그 교부세 분을 광역분의 25%를 얹어서 주는 것이 2023년도 올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그 법을 만들어서 또 3년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과시켜서 제가 얼마나 피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옛날 거 내놔라 그런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감사원의 감사 청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각하시켰어요. 성립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거에 안 준 돈을 내놔라. 이거는 그게 정부가 공식 기관끼리 할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주장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아껴주시고 하시는 건 좋지만 그 사안 하나만 놓고 볼 적에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특례법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그걸 빨리 통과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장시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앞에 계신 시장께서 말씀하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 세종시의 특히 조천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 세종 규칙이라는 걸 통과하기까지 국회의사당이 오기까지 무한한 노력을 하셨고 그 어려운 세수에도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큰 노력한 걸 언론인 출신 한 명으로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천이 그 3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젊은 층들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대학생들의 어떤 그 연연이 아직은 미흡한 것은 오늘 이 자리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조천역 근방에 그 통합관이라는 곳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정작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라든지 대학생에 대한 전문 어떤 우리 주민들의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좋은 인프라의 그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천하고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프로젝트, 청년 정책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만 지금 이미 우리 조천에는 그 유명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들도 대학생을 배려하는 심도 또 대학도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학 문화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오로지 그 시장님께서 어떤 그 정책 기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려서 우리 어려워지는 그 조치원도
여러 가지 영업까지 좋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시장께서 그 대학 문화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대학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한번 건의해 드리고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치원에 있는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 재학생 수가요 18,000명, 19,000명입니다. 그 아까 MZ세대 얘기를 했는데 저런 정말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그 에너지 넘치는 저런 젊은 대학생들이 2만 명이 지금 우리 조치원 시내에 다니고 있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그 학생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늘 아쉬운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홍대 고대 앞에 그 젊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그 광장 같은 걸 만들어주고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같이 그런 상가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대학생들이 오니까 원룸 만들어가지고 원룸 학과에다 보니까 부지는 없어지고 그냥 애들이 잠만 자고 토요일 이제 서울로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것도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홍대생들, 고대생들을 그 친구들이 지금 주소도 여기가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온 애들이에요. 여기서 수업만 듣고 원룸에 있다가 주말이면 다 떠나가요. 그 대학생들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내년부터 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 시내에 있는 대학생, 여기를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제가 해외 유학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2명씩 뽑아가지고. 네.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전액 우리 12로 해외 유학 2년을 제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도 들어오게 하고 주소를 여기다 옮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역량을 좀 키워보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이라고 그러지만 그 12 예산 저희들이 세금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통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학생들을 좀 여기에 정을 붙이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을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복숭아 축제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복숭아 축제할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복숭아 판매전이지 축제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장소도 좀 협소해 그렇지만 이번에 시민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너무 더웠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때 그 수해 때문에 군평 지하차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들썩하게 그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 바로 우리 옆 지역은 초상집인데 우리가 잔치나 벌리고 있으면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복숭아 축제할 때 젊은 고대생, 홍대생들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거기 맥주 파티한 거 보셨습니까? 그 맥주 그 판매하는 그 맥주 파티는 우리 홍대생, 고대생들한테 다 주어라. 걔네들이 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이 우리 지역에 좀 정을 붙이고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우진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의 축제가 있어요. 고대 축제가 있고 홍대 축제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지 뭐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우리 애들인데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 홍대하고 고대 학생회장 만나서 앞으로 축제는 시내 나와서 해라. 우리가 다 지원해주마.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젊은 애들이 시내 나와서 놀고 뭐 행진도 하고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캠퍼스 안에도 주민들을 초청해주고 해자. 이제 그렇게 점점 확대시켜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고대하고 홍대하고 영상대 세 대학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세종에 공동 캠퍼스라서 5개 대학이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오고 KDI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 대학생들하고 연합축제도 한번 젊은이들끼리 놀 수 있는 걸 마련해보자 해서 우리 세종시의 젊은이들이 좀 활력 있게 좀 참여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그리고 지역과 서로 이렇게 그 접목을 시키는 그런 활동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조치원 주민자치회장 김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치원에 방문하셔서 조치원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조치원읍 주민자치회장으로 한 가지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좀 이제 우리 조치원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연초에 시에서 발표했던 4대 관문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4대 관문 중에 하나는 조치원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 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것이 오송읍이거든요. 전국에서 리에서 읍으로 승격한 동네가 바로 우리 조천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천읍은 세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조천읍이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됐고 발전했다라는 거는 사실 오송보다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똑같은 오송읍과 조천읍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오송리와 조천읍의 비교였다면 지금은 오송읍과 조천읍인데 오송읍이 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생활인구로 따지면 지금 조치원이 43,000이 아니라 학생들 2만 명의 이런저런 이동인구까지 하면은 정말 한 6만 명, 7만 명 이상이 조치원을 생활인구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오송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브릿지에 조치원을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 하나가 이왕이면 4대 관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조치원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송에 있는 인구들이 정말 조치원에 있는 전통시장에 장도 보러 오고 조치원을 좀 기차 타러도 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여전히 밤에도 어둡고 낮에도 조금 빈집들이 철거는 됐긴 했지만 작조만 무성한 그런 도시 발전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마 도시 입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관문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된 데는 조치원과 오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연결을 조금 더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아름다운 조치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하나 당부드리고요. 또 조치원이 아까 김광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파트가 공공택지부터 해서 민간택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다시 또 조치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공택지를 보면 옹산리와 월아리가 경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면과 혹시 연서면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서면과 조치원을 통합하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아리 사계리가 조치원과 경계면에서 공공택지가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아리 사계리만큼이라도 조치원 월아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거는 시에서 또 의회에서 또 주민 여론이 또 따라준다면 가능할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4대 관문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4대 관문은 제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세종시가 4개 도시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대전, 공주, 천안, 청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한 그런 수도 같은 시로서 가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종 경계서 딱 뜨면 와 여기부터 세종시구나. 뭘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에 오시는 분이 장군면에서 딱 왔을 때 와 오셨던 세종시구나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천안, 청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다른 지역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대문 성. 사대문 그러니까 저 서울에 사대문이라는 게 결국 사대문 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사대문을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밖으로 나가면 성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연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4대 관문이라는 게 우리 세종시가 특별한 수도다. 여기 들어선다. 라고 했을 때 그 4개 도시의 관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4개 관문을 어떤 의미로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는 세종대왕이 바로 4대 정신이 있어요. 창조정신, 개척정신, 애국정신, 애민정신. 이게 불변의 진리같이 정말 기가 막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개 정신을 상징하는 문을 내 도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 공약으로 했고 이제 올해네요. 올해 추경에 그걸 세웠어요. 그 문을 못 들어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해서 멋진 설계를 해서 공사는 우리 지역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설계만큼만은 정말 수준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100년 이상 가는 그런 멋진 문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 의회에서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깎이는데 지금 의회가 우리 야당이 13대 7로 제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다수결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 예산 깎였다고 제2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깎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것이냐. 대전, 공주, 이제 천안, 청주가 있는데 청주하고 연결되는 조천이 중복리 다리 아니겠어요? 그 중복리 다리는 비교적 이제 작은 거죠. 규모가. 공주나 이런 데는 뭐 4차선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 중복리 다리부터 그 다리를 멋지게 장식을 해서 바로 청주에서 들어오는 세종시의 조치원읍이다. 그런 관문을 나타내는 그런 문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 김충식 의원께서 굉장히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김광우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는데 이분들 두 분의 힘으로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려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다 깎여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의회를 설득해야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 주셔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치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뭐였죠? 공공택지. 요거는 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 연서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 보셨어요? 연서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합의해 보시고 오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봤죠? 네. 네, 저는 조치원읍 남리 이장 맡고 있는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도시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도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조치원읍 남리에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아마 그만한 산책길이 없을 것 같아요. 메타스코 길이라고 시장님도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 지금 뭐 9월달에 좀 많은 정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를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기 좀 획기적으로 좀 적극적인 정비나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세트장처럼 활용도 되고 드라마도 찍고 하면서 그것을 명소화처럼 되는 것을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기왕 해주실 바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해서 표도 안 나고 또 다음 예산 들어갈 때 전에 예산 들어갔던 게 시설물이 좀 노후돼서 표가 안 나는 그런 걸 말고 아마 좀 적극적인 지지를 좀 해주셔서 정원도시에 적합한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바라는 거는 파크랭 아파트 앞에 과선교 아래 유류지가 있습니다. 유류지가 있는데 거기를 현재 주민들이 불법 경작을 하고 있어서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올해까지만 경작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조치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유유지가 경작을 그치게 되면 거기는 아마 잡초만 아마 무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버리고 나면 아마 모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그 유리지에다가 계절별로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좀 이렇게 식재를 해서 메타스코 길의 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존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데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게 잠깐 언급이 돼 있던데요. 그 메타세카이어 그 길이지 않습니까? 파크리안에서는요. 거기가 참 호젓한 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만한 호젓한 길도 없다. 근데 거기에 너무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메타세카이어 있지, 소나무 있지, 소나무 사이사이에 앵두나무 있지.
뭐 그렇다고 꼽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무는 팍팍하면서 오래됐는데도 쉴 곳이 아니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 제가 우리 조천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그 그늘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 앵두나무 다 옮겨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사면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 사면에다 옮기면은 그 메타세카이에 심어져 있는 거기가 공간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벤치 같은 걸 놔도 좋고 그리고 그걸 정비를 해라. 가지도 좀 그 전지도 좀 하고 예쁘게 그렇게 저는 9월달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침 파크리안 그쪽에서 좀 더 연장을 해서 거기 아이스크림도 뭐 팔게 하고 호젓하게 말하자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뭐 거기도 커피도 마시고 거기를 잘 활용하면 이 카페 거리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교복은 왜요? 옛날 교복 입고 사진 찍게요? 뭐 그렇게 하시든 글쎄요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거기를 호젓하게 잘 꾸며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9월달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파크리언까지 연장하는 거 좋고 그게 유휴지가 이제 그 경작이 금지가 된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읍에서 공원을 만들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들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쉬워서 딱 한 분만 바뀌었는데 이분에는 제가 딱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성분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이크 없게 할게요. 아까 주민이의 그 건물 있잖아요. 흉물스러운 건물이요.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얼버무리고 그러니까 우리 김광훈 의원 답변을 이제 답변해 주세요. 그거 너무 보기 힘들어요. 진짜 나는 그 동네 사는데.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 어쨌든 처리한다는 공약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한 끝에 일단은 거기 그 비계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불 때 혹시 지나는 사람이 떨어지면 사당 사고라든지 이런 걸 할까봐 일단 철거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원 건설업자하고 해서 그 얘기를 해갖고 철거를 그것도 철거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한 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이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저걸 언제 건설하느냐 이 얘기. 저랑 이제 약속했던 부분은 올 5월이었습니다. 사실은 올 5월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시다시피 자재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PF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 갖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겉에만 하는데 한 30억 안에 마무리 짓는데 70억 해서 한 100억이 소유가 됩니다. 100억 소유가 되는데 이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안 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금융비용이 너무 비싸니 자기가 2% 3% 내던 이자를 10% 15% 이자를 내면서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바로 금리가 떨어지는 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 그 금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을 또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시교통공사가 있어서 이거를 좀 두 군데서 상의를 하셔갖고 시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비즈니스 호텔을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지금 현재 부탁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도 안 돼 다 미루면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한 걸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민간이 하는 일인데 민간인들이 지금 PF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융자를 얻는 겁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융자를 얻는데 지금 융자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가 전부 다 얼어붙어 있고 아파트 신축이나 건축이 추진이 안 돼 있는 것이 그걸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출이 다 지금 전부 다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억이 필요한데 자기가 30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시간이 자꾸 간다. 근데 그분의 진정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하긴 하겠는데 자금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러면 그분도 답답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서로 어려울 때 좀 고통을 분담한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아름동에 가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아름동에 가서 해주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이 힘들어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막 공무원들한테 호통치고 따지고 야단치고 뭐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한 건도 그렇게 없잖아요. 다 점잖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의껏 답변해 드리면 이해해 주시고 이게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드린 건 그냥 입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되도록이면 다 지키도록 우리 국장들이 전부 다 지금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 맨날 지원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조치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좀 지저분한 것 좀 스스로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어떤 게 지저분한 거냐면 저는 그 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쓸모없는 담장 같은 게 있어요. 필요한 담장도 있지만 쓸모없는 담장이 많습니다. 담장이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 이제 도둑이 들거나 막 그럴까봐 필요한 건데 요즘엔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어느 골목 어느 거리에도 CCTV가 다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있다고 해서 도둑놈 맞고 안 들어오고 그럴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 스스로 자기 담장 헐어버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보세요. 같은 높이의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더더구나 꽃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또 허물어진 빈집들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데 뭐 1, 20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 많아요. 사정이 다 있습니다. 본인들 사정으로는 뭐 땅 주인이 다르고 집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흉가 아까 흉가 얘기인데 흉가로 방치해 두면 그 흉가는 뭐 내 집 내가 왔다는데 누가 뭐라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게 그 동네 땅값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물론 시에서 헐어라 그러면 돈 대라 예산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도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헐고 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좀 그 마을 정비 사업도 해주시고 하는데 죽어도 자기는 하고 싶지만 못하겠다 그러시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그 빈집을 허물고 그 대신 허문 그 대지는 최소한 5년 동안 마을을 위해서 쓰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허물 수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옳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서 거기를 잔디밭을 바꾸든 꽃밭을 만들든 내지는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 마을 분들이 5년 동안은 쓰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 허물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없이 이걸 예산에 의존하고 공무원들한테 의존하고 하면서 발전시켜달라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무들도 좀 가꿔주실 때 가꿔주시고 잡초도 뽑을 때는 좀 뽑아주시고 좀 봐서 이걸 좀 흉하다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빈집 허물기, 담장 허물기, 나무 심기, 예제초 그리고 침넝쿨이니 가시방나무니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귀신같이 엉켜져 있는데 누구 하나 손대지를 않아요. 제가 제 차 뒤에 전지가위를 갖고 다녀요. 하도 흉해서 그걸 읍장한테 지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몰래 내려가지고 제가 잘라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나무가 자라는데 가지들이 삐쭉삐쭉 자라가지고 대로변에도 정말 보기 쉽게 한량없는데 가게 앞에 그런 나무가 있어도 누구 하나 손을 안 대요. 그저 가게에서 장사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정말 어른스러운 조천읍부터 어른 그러니까 어른다운 면도 좀 있어야 그 동생들이 신도시에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조천읍의 다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솔선수범 또 앞장서서 해주시면 그러면 눈에 띄게 조천이 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시민가에 대해 들어보니까 의용 소방대서부터 해가지고 금융센터, 경로당, 호텔, 시민운전 시계, 골프장, 시장, 출장소, 대학 페스티벌, 4대 가문, 공동택지, 남리 메카세권 같은 여러 가지 굳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와 이제 또 김강훈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조천 의원을 위해서 우리 김광 의원님과 또 우리 읍장님과 우리 시장님한테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걸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조치원이 한 2, 3년만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아마 바뀐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쾌적한 우리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수준 높은 정말 토론문화 의식 수준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 읍에서 할 일이나 아니면 시와 협조를 얻어서 할 일 이렇게 잘 구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멋지게 마무리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제가 행사를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조치원읍을 방문하셔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신 우리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의장님, 김강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실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힘찬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치원읍 발전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